오랫동안 당뇨병을 알아온 분들에게는 나라야판이 주요 약으로 자주 처방됩니다. 하지만 이 약을 매일 복용하다 보면 일부 사람들은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 약의 부작용에 대해 의문도 많고 소문은 더더욱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뇨약을 처방대로 제대로 복용할 경우 실제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을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마순더 박사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척추 및 건강 전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약과 흔히 연관된 6가지 주요 부작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단순한 오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5번째와 6번째 문제는 여러분께 놀랍고 흥미로울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부작용에 대한 소문은 당뇨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장기가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약을 오래 복용하면 간, 심장, 심지어 정신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이 장기들을 손상시키는 것은 바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입니다. 적절한 당뇨약을 올바르게 복용하면 오히려 장기들이 장기적으로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당이 안전한 범위 내에만 유지된다면 신장질환, 심장병, 그리고 안과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당뇨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장기가 손상된다는 생각은 거짓입니다. 이제 두 번째 소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당뇨약이 복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뇨약을 복용하면 위장 문제나 궤양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메트포르민이나 식후 혈당 조절제와 같은 일부 약물은 일반적으로 위장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주로 일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복부 문제나 위장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뇨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의사가 다른 적합한 약을 처방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당뇨약이 복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 소문은 사실 꽤 흥미롭습니다. 이 소문은 자연요법, 즉 아유르베다, 시다, 그리고 생활습관 변화만으로도 당뇨약을 대체할 수 있고 당뇨병을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뇨병을 완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따르고 혈당을 잘 조절하더라도 그것이 당뇨병이 완치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요법들이 단기적으로는 약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뇨병을 완치하거나 장기간 동안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제대로 된 연구나 논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뇨약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올바른 생활습관과 식단을 따르면 실제로 당뇨약의 복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는 계피나 호르파와 같은 특정 팁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요법이나 생활습관 변화가 당뇨약을 대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생각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소문은 혈당이 조절되면 당뇨약을 중단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혈당이 조절되고 있으니 왜 계속 당뇨약을 먹어야 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사의 감독 없이 스스로 당뇨약을 중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고 합병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뇨성 케톤산증이나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약을 먹고 있을 때 당뇨가 조절된다고 해서 갑자기 약을 끊으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차에 기름을 넣고 있고 차가 잘 달리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기름을 넣는 것을 멈추면 결국 차는 멈추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뇨 조절 후에 약을 끊어도 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건 역시 거짓입니다. 그리고 5번째 오해, 이 부분은 특히 잘 기억해두세요. 즉, 알약에서 인슐린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당뇨가 더 악화되었다는 뜻이다 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의사 선생님이 나를 인슐린으로 바꾼다고 하네. 그럼 내 당뇨가 더 심해진 거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뇨병은 진행성 질환입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변함에 따라 의사들은 알약에서 인슐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슐린은 당뇨병을 조절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약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해서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당뇨 치료가 실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을 시작하면 장기적인 당뇨합병증의 약 50%를 실제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계속 맞는 한 당뇨성 케톤산증과 같은 합병증이 생기지 않고 칼륨 수치도 잘 조절됩니다. 따라서 인슐린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뇨가 더 악화되었다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는 생각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뇨약이 의존성을 유발한다는 소문이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당뇨약을 계속 먹으면 습관이 되거나 영구적인 해결책이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뇨병은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 문제는 약 때문이 아니라 질병 자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당뇨약을 복용할 때 가끔 용량이 계속 늘어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 때문이 아닙니다. 질병 자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약을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뇨병 치료 연구그룹에 따르면 당뇨병 약을 조절하는 것은 실제로 당뇨병 치료의 표준 진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따라서 당뇨병 약의 의존성을 유발한다는 생각은 사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소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뇨병 약을 복용하면 체중이 증가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주 생각하는 것은 이 체중 증가가 당뇨병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 당뇨병 약 때문인지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 증가가 약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약을 끊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사들이 처방하는 당뇨병 약, 특히 메트포르민은 오히려 체중 감량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보통 당뇨병 환자들에게 체중 증가는 인슐린이나 설포니루레아 같은 일부 약의 부작용입니다. 이 약들이 약간의 체중 증가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올바른 식단과 신체 활동으로 모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약을 중단하거나 4-5번씩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사람들이 체중 증가를 되돌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뇨병 약이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당뇨병 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위험은 당뇨병 약을 간헐적으로 중단하면 혈당 수치가 때때로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하면 때로는 수치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 손상, 심장 문제, 그리고 눈과 발의 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약을 제대로 복용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장기적으로는 신체 에너지가 증가하며 노인들이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당뇨병은 장기적인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지시한 대로 정확하게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만약 약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용량을 변경하거나 줄이거나 약을 먹고 있으니 단 음식이나 양고기를 먹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변화를 주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의 2편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